저는 참 못난 어미입니다. 엄마라고 평생 제대로 해준 것도 없으면서 하나뿐인 제 자식을 저보다 먼저 떠나보냈으니 말입니다. 부모 먼저 보내면 고와 남편 먼저 보내면 과부라 하지만 자식 먼저 보낸 사람은 부르는 말이 없다죠.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제가 직접 겪어보니 잘 알겠더군요. 자식 먼저 보낸 어미는 살아야 할 이유를 잊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때는 다 포기하고 달 곁으로 가고 싶기도 했고 사실 지금도 제대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딸이 못난 어미가 바보짓 할까봐 걱정이 많았던지 제게 선물을 주고 간 덕분에 제가 이렇게 아직까지 삶을 붙들고 살고 있네요. 물론 여전히 매일같이 딸아이의 생각이 나고 가끔은 혼자 남겨졌다는 생각에 다 포기하고 싶어질 때도 있지만 저는 차마 그럴 수가 없습니다. 딸아이가 어렵게 남긴 그 선물을 잘 지켜야 하니 말입니다. 사실 자식 먼저 보낸 부모가 무슨 자격이 있나 싶어서 이런 얘기를 전하기까지 참 많은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용기를 내어 해야 할 말도 있는 것 같더군요. 물론 제 얘기를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불쌍한 어느 중년 여성의 이야기라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제 사연을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렸을 적 저는 참 바보였습니다. 가족이라고 내 부모 형제라고 그저 양보하고 참기만 있었으니 말이죠. 그 시절 날만 둘이라는 게 부모 입장에 어떤 의미였을지도 제 부모님은 딸만 둘이라는 게 버거워 보였을 터이지만 정작 그 안에 저한테는 없던 소중한 것이 많았답니다. 제가 찾으러 왔는데 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엄마는 봉 정체사께 나가서 정체한 변을 팔고 다시 복민별임께 충족한 변을 들라고 길렸고요. 집에 돌아올 차에는 가을에는 머리만 밀고 다음 추젤만 좋은 갈대 설사는 얼굴에 칠함으로써 자부었다. 그리고 창원을 드러내 저장고 다오니 자부. 샵사인 길 플러스 2. 리우가 샵사인 르루벤과 모니뉴 닉드 든테. 리우가 길 플러스 시. 리우가 서든테 리우 기록 길 플러스 시. 리우가 만자 수진난 작품한 드라시다. 이 한작 하르이나를 나량나리도 산라목 국미만 혀 사해직가 타리작 한족 번상한 번다결 걸때 넣을 새들 있는 라들의 조이역 고기항 된장분을 리시 밭중 시어싸 품신품 더서남 느과 반환 추리드. 트랜즈레이션즈 may not be accurate as the content has been generated by AI. 때는 그렇게 지났습니다. 제 자신이 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버린 것, 어두운 것만 가지고 있어야 했고 몇 살이나 다르지도 않은 언니가 점점 부러웠어요. 어릴 때부터 차별을 당해왔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은 잘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래도 나이가 들어갈수록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리라 생각했고 제게 못 준 건 형편 때문이겠지 했어요. 그렇게 여러 해가 지날 동안 저는 부모님으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한 번도 받지 못했고 늘 언니의 그림자에 가려져 연니한테 도움을 주고 있었어요. 언니는 공주처럼 부모님이 모든 걸 챙겨주시는 동안 저는 일들을 맡아야 했죠. 언니는 성인이 된 후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가정일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 가운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직장을 찾아 들었습니다. 부모님이 제가 빨리 돈을 벌어야 한다고 생각한 만큼 제가 일자리를 찾아들어 늘 기다려주셨을 거예요. 그래도 제가 돈을 벌어올 때마다 엄마는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안녕, 우리 친구 F야. 모든 비용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절약해서 우리 친구 진선이가 나중에 결혼할 때 돌려줘야 할 거야. 근데 진선이가 결혼하면 어머니가 서운해 할까봐 살겠니? 진선이도 결혼을 미루고 오래 함께 살자고 했을 때 어머니의 말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 내 생각엔 없어도 모를 줄 알았는데 저렇게 시집가지 말고 오래 함께 살자고 사랑받는 기분이었어. 그래서 부모님이 내 월급마다 닭다라와 같이 월급 봉투를 기다리기도 하고 힘들게 일하면서 차비만 받아 힘들게 살아왔어. 끝까지 내 가족을 위해 힘내고 어머니가 결혼 자금을 모아놓고 있다고 믿었거든. 그런데 나중에야 알았어. 내가 벌어낸 돈은 다 언니에게 가고 있었고 결혼 자금도 언니가 시집갈 때 다 내어주었다는 거야. 그 얘기를 듣고 나도 미안해하지 않는 식구들을 보며 알게 되었어. 이 사람들은 여태 내 진정성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
그래서 더 이상 이들을 위해 희생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인연을 끊기로 결심했어. 처음에는 속이 다 시립게 아팠어. 그래도 천연인데 내가 부모를 버리고 도망간 것이 스스로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해서 짐을 싸고 여행을 떠났다. 몇 번을 그랬는지 기억이 안 난다. 그러나 그 경험을 통해 그들이 내가 나아지길 바라고 있음을 깨달았다. 이후 내 돈을 스스로 벌고 관리하게 되면서 혼자서 얼마나 큰 책임을 짊어져 왔는지 그 깊이를 깨달았다. 그 사람들은 내게 원수처럼 대접했고 나도 마음속으로 제 마음을 끊어버렸다. 무엇이 마음 아팠는지 빠져나온 기쁨이 뭔지 구분이 힘들었다. 비밀로 간추리고 있던 비상금을 가지고 미쳐가지 못한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다. 가족들을 피해서 친척도 찾지 않고 이웃과도 절연한 곳으로 갔다. 그리고 거기서 내 삶을 찾아내기로 마음먹었다. 돈을 벌면서 먹지 못한 음식도 맛보고 생전 처음 선 장을 잘 갖춘다. 그런 경험을 살 때까지 이런 것 해보지 못했다는 게 참으로 안달이었다. 그래서 그곳에서 작은 가게를 열고 혼자 살아가며 즐겁게 지냈다. 예전엔 가족들이 책임져 왔던 것이 얼마나 버거웠는지 알지 못했다. 그러나 혼자서 걸어가며 스스로 챙겨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마음의 평안함을 가져다 주는지 깨달았다. 그래서 나는 외딴 곳에 아무 연고도 없었고 꽃 없이 살아가고 있었다. 실제로 그때 내 마음은 매우 불안했어요. 가족들에게 상처를 많이 받아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용기도 없었고 사람들에게 오히려 내 이야기를 전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어느 날 갑자기 내 인생에 끼어든 그 남자 때문에 나는 조용했던 삶이 갑자기 복잡해지고 힘들었어요. 집에 있을 일도 없어서 새벽까지 밖으로 나가서 가게를 열곤 했고 이상하게도 옆집에 누가 사는지나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도 알지 못한 채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 옆집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것은 옆집 주민이었죠. 미안하지만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옆집 남자가 갓난아기를 안고 저희 집 문을 두드려서 당황했어요. 그 남자가 상황을 설명해 주었어요. 집주인이 집을 나가서 갓난아기를 둔 채로 나가버렸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기절할 뻔한 나였지만 어린아이가 우는 모습을 보니 너무 마음 아파졌어요. 그 남자와 함께 해보자고 했지만 어린아기도 함께 해보는 남자도 둘 다 어둠에는 놀라 앉아있을 줄은 몰랐어요. 저는 미혼이지만 많이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남자보다는 뛰어난 편이라고 생각해요. 마트에 가서 분유를 사오라는 지시를 받았고 아이를 돌본 결과 울음이 금방 멎었어요. 아이는 금세 잠에 빠져 우리 집 거실에 누워 잤어요. 그 아이의 모습이 정말 예뻤어요. 아이를 돌보고 있는 동안 왜 그 엄마가 집을 나갔는지 궁금해졌어요. 결국 아이를 돌본 뒤에야 사정을 알게 되었고 그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그 여자는 술과 춤, 도박에 빠져 큰 빚을 졌고 가정 내에서도 문제가 많았어요. 남편은 아이 때문에라도 관계를 잘 살아보자 노력했지만 여자가 어느 날 갑자기 아이를 내버려 두고 떠나버렸대요. 생각보다 이야기가 참 슬펐고 그 사람에 공감했어요. 나 역시 나와 비슷해 보이는 그 사람의 이야기에 공감을 느꼈고 결국 도움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 대신 아이를 돌보고 함께 지원하며 서로 가까워졌어요. 처음에는 그냥 나처럼 불쌍하게 보이는 이웃의 사촌 사이에서 도움을 주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비슷한 나이대끼리라 그런지 자꾸 이상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혼자 울다가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도와주고 싶었고 옆에서 용기를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로 상처를 가졌다 보니 우리는 비슷한 점도 많았고 덕분에 금방 가까워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느새 관계가 깊어지고 결국 결혼하게 되었죠. 사실 남편은 남편이었지만 저는 미연이에게 한눈에 반해버린 것 같아요.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우리 집으로 와서 그 품에 안겨있는 아이 모습이 평생 기억에 남았어요. 그렇게 남편과 함께 새로운 가정을 꾸려가면서 미연이를 제 자식처럼 키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새엄마가 되어 미연이의 엄마가 도망가서 미연이가 친모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굳이 알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미연이를 내가 낳은 것은 아니지만
내 자식처럼 키우고 사랑했습니다. 혼날 때는 제대로 혼내고 사랑할 때는 끝없이 사랑해 주었어요. 받아보지 못한 그 사랑을 내가 내 자식에게 충분히 주고 싶었거든요. 사랑받지 못하고 혼자 살아온 인생이었는데 미언니를 만나 그 아이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키웠던 아이를 훔쳐갈 것이라고 나타난 사람,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하고 있었을 때 내버려두고 집을 나간 그때, 이후 10년 동안 한 번도 연락이 없던 아이의 친모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났다. 아마 빚을 갚으면 아이는 찾지도 않고 관심도 없게 될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았다. 아이들 가족이 돈을 빌려 했고 동네를 나가 생활을 바꾸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는 어떻게든 아이를 찾아냈다. 모르는 아이를 붙들고 무슨 얘기를 한 것인지 아이는 갑자기 모든 것을 알게 되고 나서엔 그 여자를 따르겠다며 혼이 날 정도로 화를 냈다. 미연이도 배신감을 느꼈을 것이지만 어린아이의 마음으로는 지금까지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자랑해온 사람이 친모라는 사실이 얼마나 충격적이지 않을까? 속은 딸이 큰 소리를 내며 남편은 처음으로 크게 혼낸다. 미치겠니, 마. 그동안 엄마가 키워준 줄도 모르고 친모가 너한테 무슨 짓을 했길래 이제 와서 따라가겠다는 소리를 하느냐. 이러니까 나는 정상인이 아니야. 혼이 나서 견딜 수 없어 다른 아이들은 모두 곁눈질을 하며 눈물을 흘리는데 혼나는 이유 없는 누군가도 살아가기 위해 친모를 따르겠다며 그렇게 결정한다. 결국 아이가 있다는 사실은 더 행복할지도 몰라. 남자는 아마도 제게 미안한 마음과 아이에게 속상하고 당황스러운 마음에 더욱 화를 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건 아이 입장에서는 더 속상한 일이 없겠죠. 이럴 줄 알았으면 내 입으로 먼저 이야기를 했어야 하는데 내가 내 욕심을 부리지 않고 아이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친모가 제대로 된 사람이고 아이에 대한 애정만 있었어도 딸에게 좋다는 대로 해주고 싶었어요. 아이가 친엄마 찾아가겠다는데 나는 어떻게 그것을 막을 수 있을까? 그런데 저나 남편은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 잘 알잖아요. 나는 그 여자가 남편을 배신한 것은 그렇다 쳐도 자신의 자식을 버린 것은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그런 여자가 이제 와서 딸을 찾는 것도 수상하고 여태까지 연락한 적이 없었던 것을 보아도 나는 그 여자의 진심을 느끼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미 상처를 받은 아이한테 지금 엄마가 개차반이라는 얘기를 할 수도 없고 우리 부부는 그 문제 때문에 꽤나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의 결론은 결코 그 여자에게 보낼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나는 딸이 나를 미워할 거 알면서도 끝까지 반대를 하고 나섰습니다. 너는 아직 미성년자이고 내 친권도 아빠가 내가 충엄마 찾아가는 것에 반대하는 이유를 모르겠어. 어제 엄마가 나랑 함께 살고 싶다고 했는데 그동안 떨어져 살아왔으니까 힘들었다고 해. 둘째로는 같이 살자는데 왜 반대를 하는 거야? 야구하는 엄마가 왜 그러지? 김미연, 너 엄마 앞에서 그렇게 말해선 안 돼. 어른들의 사정을 어떻게 이해하지 못해? 너는 아직 어려운데 지금은 부모님 품에서 보호받아야 하는 나이라고. 어쨌든 너 20살 전에는 그 여자 곁에 두지 않을 거야. 카르멘, 그리고 너, 그런 상황에서는 물러나. 그 여자를 만나서 아이를 데려가면 양육비를 주지 않을 거라고 했더니 그런 연락이 없어졌어. 어쩔 수 없이 아이가 우리를 원망하고 있어? 아마도 자기 생모를 다시 만나지 못한 슬픔 때문이거나 우릴 속이며 배신한다고 느끼거나 또는 내가 잘못 대해 더운 방한 앙금이 반성할 수도 있어. 결국 제가 아이의 엄마가 되지 못한 것 같아. 이후 집안 분위기는 좋지 않아. 아빠가 무서워하니 밥상에 앉아도 딸은 내게 말하지 않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저 역시 사람이니까 속상하고 서운한 것을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나도 처음이라 어려운 점이 많았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왔는데 낫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 사랑과 노력들이 무색해진다는 것이 고통스러울 만큼 괴로운 현실이었습니다. 그래도 따님이 언젠가는 제 진심을 알아주길 바라며 묵묵히 따님이 곁을 지켜왔습니다. 어린이를 달래려고 20살에 이루어지면 내 마음대로 하라고 말했지만 그 사이에 내가 따님에게 진심을 전한다면 어린이도 마음을 이해하고 돌아설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어린이가 20살을 코앞에 두고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러운 남편의 죽음에 슬퍼할 겨를도 없이 이번에는 어린이가 나를 떠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나 이제 20살 됐잖아.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뭐 아님이여, 나 그래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집을 나가기도 하겠다는 게 이 아버지도 돌아가셨는데 너까지 그러면 어떡해? 아빠도 없는 마당에 이제 나랑 엄마랑 무슨 관계가 있어? 엄마도 그동안 나 때문에 힘들었다며 그럼 이제 각자 알아서 인생 살면 되잖아. 그게 엄마한테도 더 좋은 일 아니야? 긴 말 할 것 없어. 그냥 20살 되면 알아서 하게 두겠다던 약속이나 시켜줘. 남편이 있었으면 따르도록 말려줬을 텐데 남편도 없이 나 홀로 어린이의 억지를 말릴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제 겨우 20살 되는 애가 스쳐 지르듯이 함께 있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어른이 자식을 떠나 혼자 사겠다는 걸 듣고 마치 내가 자식을 내놓는 것 같아서 미치겠다고 생각했어요. 몇 번이나 말리고 말려도 보고 심지어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까지 얘기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손을 대어도 집에 갖고 싶었지만 어차피 결국 자식이 집을 나가겠다는 걸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딸을 위해 남편의 재산을 정리해줬어요. 어차피 딸을 위한 거였으니 제게는 욕심이 없었죠. 그래도 그 정도면 어디서 굶지는 않을 거라 생각해서 안도했어요. 미워도 정말 이기고 싶었지만 친모의 정체를 알게 됐으니 진짜 인연을 끊을지도 몰라요. 부디 딸이 어디서든 행복하게 살기만을 바랐습니다. 가끔 소식이라도 알려줬으면 했지만 무정한 자식은 그 뒤로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딸을 잃어버린 후로 삶의 의욕을 잃었어요. 가족이랑 끊고 혼자 살았던 때도 이렇게 힘들지 않았는데 왠지 자신이 행복을 맛볼 수 없게 만들어준 남편을 원망했어요. 마음과 몸에 상처가 많아 살기와 먹는 게 의미 없었고 그저 삶을 이어나가는 것만 남아 있었어요. 그래도 그때는 살아야 할 이유가 있었답니다. 아이가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아이가 떠난 후 동네와 집을 그대로 유지하고 번호도 바꾸지 않은 채 10년을 보냈습니다. 누군가 문을 두드릴 때마다 긴 말이나 당황하여 내 딸이 돌아오길 원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아이를 기다렸지만 어디에서도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소식을 찾아 돌아다녔지만 어디로 가서 어디에서 숨어 있는지를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살기 전에라도 잊지 않고 한 번이라도 딸을 보고 싶었고 매일 그 생각으로 버텼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정말로 기다리던 연락이 왔습니다. 낯선 사람의 전화에 놀란 저는 그 사람이 내 사위라는 말에 더욱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딸이 결혼했고 잘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행복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장래 홈장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연이 현재 많은 아픔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안타까웠습니다. 치료를 받고 있지만 어려운 병으로 인해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미연이는 비밀로 하라고 했지만 장래 홈장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10년 만에 딸을 찾았지만 아이가 아픈다는 소식을 듣고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딸이 직접 저를 찾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 소식을 듣고도 제가 모른 척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저는 그 길로 딸과 사위를 만나러 갔고 파리한 안색의 딸아이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미연아, 노회의 질에 왜 이러고 있어? 당신이 연락했어. 내가 연락할 수 말라고 했잖아. 여보야, 그래도 장모님한테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 지금 당신도 보고 싶어 했잖아. 엄마야, 엄마 안 보고 싶었어. 처음에는 저를 본 채만 해주던 아이도 시간이 지나자 저를 제대로 들여다보았고 한참 동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마음이 뭔지 알 것 같았던 저도 아이를 끌어안고 같이 눈물을 흘렸다. 엄마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엄마 버리고 도망가서 잘 살 줄 알았나 봐. 나 정말 바보 같지? 그래서 이렇게 벌 받은 것 같아. 엄마한테 잘못한 거 깨닫고 나를 이렇게 벌 주셨나요? 아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너가 뭘 잘못했다고? 잘못했으면 다 엄마가 잘못한 거지? 엄마가 너를 끝까지 붙들어야 했는데 엄마가 미련해서 그런 거야?
너는 아무 잘못 없어. 너 이렇게 아픈 것도 다 내 탓이니까 절대 네 탓하지 마. 저는 정말 딸이 아픈 게 다 제 탓 같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 곁에 두고 있었어야 하는데 얘가 나가서 무슨 짓을 했기에 젊은 나이에 몹쓸 병까지 얻었었기에 다 제 탓이라고만 생각이 들었어요. 나중에야 들었지만 아이가 그동안 진정으로 고생을 했던 것 같아요. 남편이 돌아가고 아이가 마음을 다쳤어요. 친모를 찾아 위로를 받았지만 좋은 기억이 오래 지속된 것 같지 않아요. 그녀는 제가 숨겨둔 통장을 어떻게 찾았는지 알 수 없어요. 그것 없이 모든 것을 잃은 아이는 그 후 얼마나 많이 고통받았을까요? 말하기 어려운 이야기였어요. 내가 어디 있었으면 도와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혼자 고통받으며 살아온 아이야. 어디로 갈 곳 없어. 존중할 만큼 있었나. 당신이 나를 찾아온다면 그에 노력했어야 했어요. 그녀가 그렇게 힘들게 살았음에도 내게 연락해오질 못한다는 게 너무 슬펐어요. 젊을 때는 몰랐지만 나이를 먹을수록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조금씩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도 그 사랑을 주어도 조금도 모자라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어요. 걱정 말라. 마음 깊이 알고 있었어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주면 편안해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만큼 가만 있을 수 없었어요. 딸이 아프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해야 했어요. 치료비 때문에 고생도 많았고 딸의 건강과 더불어 저희 부부의 경제적 상태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동안 일본에서 딸을 돌봐주느라 힘들었는데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제가 할 일을 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제가 가진 모든 재산을 팔아 딸을 돌보기로 했죠. 그 후로 제가 딸을 돌봄으로써 같이 살게 되었어요. 치료를 받아야 했지만 모든 것을 다시 좋아지게 해줄 수 있다면 내가 다 할 거예요. 딸을 더 이상 보낼 수 없었어요. 딸을 위해 기도하고 모든 것을 다 해주었더니 딸의 상태가 점점 좋아졌어요. 처음에는 많이 어렵던 것 같았지만 저의 배려로 더 좋아진 것 같아서 행복했어요. 하지만 그 행복이 오래가지는 못했어요. 병은 좋아진다 싶더라도 다시 나빠질 수도 있고 점점 나빠지면서도 차가운 점이 없더라고요. 딸의 상태를 지켜보며 어떡하다가 왔지요. 그 상황에서 딸이 사업에 이해가 있다. 그랬다면 좋았을 텐데 언제부터인지 네 번째로 미어졌다. 숨바꼭질로 대기 중인데도 식당에서 비밀 데이트를 즐기셨다. 딸 챙기는 중에 쉬지 않고 일하는 사위를 보며 고생하는 모습에 안쓰러웠다. 고의로 사위를 돕기까지 했어? 딸의 남편인 사위를 생각하면 내 아들과 차이가 없어. 조금씩 노력해왔지? 사위는 아내 때문에 힘들다며 늘 도와주었고 둘 사이도 화목해 보였어. 그런데 이 녀석이 아픈 아내를 집에 두고 외도를 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어. 처음에는 너무 분노해 엎어버리고 싶었지만 참아야 했어. 빈병은 이야기가 없다더라. 아내를 돌보는 사위를 보며 사위도 고생했을 거라 생각했어? 그래서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었겠지? 안 돼서도 사위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해봤어. 사위에게 따로 기도했지? 박서방, 너도 힘들었을 텐데. 내가 너의 아픈 아내 곁에서 도와준 만큼 그런데 우리 미연이는 왜 외도해? 내가 조용히 지켜본다. 말려도 계속할 거면 내 앞에서 먹고 그럴 거면 관계를 유지하지 마. 나는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위는 난 확신 있는 반항이었다. 바로 나를 협박하려는 거야? 내 역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 말아요. 미연이 친모도 아니고 진짜 내 장모도 아니면서 왜 이렇게 간섭하죠? 미연이한테 관심 있는 건 알겠는데 저랑은 상관없는 일이잖아요. 부부 사이 이하는 우리 둘만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에 신경 쓰지 마세요. 알겠죠? 기가 막혔어요. 그래도 미연이가 착한 남자를 만나서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저놈이 나를 발목으로 만지는 게 아니래? 아니야. 라며 장모 취급도 하지 않았어요. 기가 막히고 화가 났지만 그 사실을 아픈 딸에게 전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서도 최대한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하고 큰 충격을 주면 안 된다 했기 때문이죠.
딸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될지 두려웠던 저는 끝까지 딸에게 사위의 이면을 숨기기로 결정했어요. 다행히 저놈은 아픈 딸 앞에서는 잘 행동했으니까요. 아마도 모두 알지만 뒤에서는 그러고 다니는지는 아무도 모르겠죠. 그렇게 때때로 딸을 위해 매진해 왔습니다. 살아있기를 바랐지만 모든 노력이 물거품으로 돌아왔나 봅니다. 결국 제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고 세상을 떠났죠. 엄마, 이 동안 나를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내가 상처 주는 게 더 많았겠지만 다음에는 정말 잘할 거예요. 나 엄마 다시 항상 함께 해줘요. 당신은 나 엄마보다 나쁠 수 없어요. 마지막까지 부디 미안하다겠어요. 그럼 아빠를 만나러 가서 마음이 더 평온합니다. 따라서 엄마는 너무 힘들어하실 필요 없어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가세요. 나중에 우리 3명 모두 만나겠죠. 그래도 나 혼자 다니는 딸의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려고 희망 가는 마음을 끝까지 버텨왔습니다. 다 쓰러지더라도 괜찮을 만큼 끝까지 시도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딸의 마지막을 지켜왔습니다. 사위도 잠깐 방황했지만 지난 세월이 있기에 힘이 부족할 수도 없겠죠. 사위가 표정이 좋지 않아서 위로하고 싶었지만 계속하여 사기를 당하더라고요. 딸의 발인이 끝나면 즉시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딸이 없이 그 집에 남아있지 않기 위해서였지만 몇 해간 돌봄을 한 결과 모든 돈을 써버렸고 그에게 현금이 없는 것을 알았지만 넉넉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는 마지막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일만 행해줄 수였습니다. 저는 겨우 숙박 장소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한 평도 안 되는 방에서 누워 딸의 사진을 쳐다보고만 있었어요. 장래의 내 생애에 참으로 눈물을 흘리지 않았는데 그제서야 따라 이를 잃은 슬픔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나니 먹거리나 생각도 잘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눈물만 흘렸어요. 집도 잃고 쫓기며 따라 이를 그리워하는 제 모습이 참으로 황당했지만 오히려 잘 된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그동안 살아온 이유는 다 딸 때문이었는데 이제는 딸도 남편도 아무도 없이 혼자 남겨진 마당에 더 살아야 할 이유가 뭘까 생각했어요. 그렇게 홀로 바닥에 누워 굶어가다가 딸을 따라 떠나버려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도 모르겠어요. 다음 날이 밝아가는데 갑자기 전화벨이 울린 거예요. 처음에는 기력도 없고 모르는 번호를 받을 마음도 없었지만 계속 걸리는 전화 소리 때문에 마침내 받았어요. 받게 된 전화는 정말 놀라운 내용이었습니다. 여보세요. 5찜 손수 되십니까? 예, 오진신 맞는데 누구세요? 저는 김미연, 10시 법적 대리입니다. 김미연 씨가 사망하시면서 오진선 씨에게 남겨두신 것이 있어서 만나뵐까요? 미연이가 제게 남긴 것이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이야기에서 저는 한 달 후에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변호사는 미연이가 남긴 유언과 은행 통장을 보여주며 진실을 밝혔어요. 알고 보니 미연이의 친모는 이미 사망했고 돈을 훔쳐 도망간 후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어요. 회사는 유족들에게 사망보상금을 주었고 그 여자의 유일한 혈육인인 미원에게 연락이 왔어요. 3억이 넘는 금액에 깜짝 놀랐죠. 미원이는 이 돈을 어째서 치료비에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을까 궁금해했습니다. 그 이유는 딸이 남긴 편지를 통해 알 수 있었어요. 엄마, 나 미연이야. 이 편지를 보고 있다면 내가 옆에 없다는 거겠지? 이 돈은 내 친모가 남긴 거야? 그렇다고 그 여자 목숨값을 내가 쓰고 싶지는 않더라고. 애초에 내 돈이 아니라고 생각해. 그러나 마지막 가는 마당에 엄마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고민스러워 어릴 적에는 엄마를 호강시켜주겠다며 다짐했지만 지금은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있어서 미원이는 엄마가 이 돈을 대신 받아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딸이 세게 그 돈을 남겼다는 얘기에 저는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쉽게 말로 표현하지 못할 감정이 느껴졌죠. 그리고 쪽방으로 돌아가서 딸이 내게 그 돈을 남긴 이유가 무엇일지, 그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한참을 생각해봤습니다. 그렇게 법적인 정리가 끝나길 기다리고 있는 책에 또 다른 불청객이 찾아왔어요. 다들 그런 소식은 어떻게 알게 되는 건지. 사위라는 놈이 돈 소식을 듣고는 저를 찾아와 무릎을 꿇더랬죠. 장모님,
제가 실수했습니다. 제가 미원이가 잃고 충격을 받아서 실수를 했던 거예요. 사실 미원이 아니면 자기 몫까지 장모님을 대신 모셔 달라고 말이죠. 제가 미원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잖아요. 조미영이 원대로 장모님 끝까지 모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곳에 계시지 말고 저랑 같이 가세요. 차 사지금 진심으로 하는 말인가? 1. 2. 헌재는 내가 자기 장모가 아니라니 남의 일에 신경 쓰라니 그러더니 미원이 나한테 돈을 남겼다니까 갑자기 나를 장모로 모시고 싶은 모양이지. 우리 미여, 네가 네 놈 실체를 모른다 생각했는데 여몰랐던 건 아닌 모양이야. 그랬으니 그 돈을 나한테 맡기고 자네한테 나를 모시라 했겠지. 그러게 제발 인간다운 모습으로 좀 살지 그랬어요. 이젠 무릎 꿇어 누우면 어떤 소용이 있겠어요. 당신의 말대로 미원이 죽고 없는 묘지에서 당신과 나는 서로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을. 그래서 괜히 남의 돈에 욕심 부리지 말라고요. 앞으로 다시는 나를 찾지 말아요. 정말 어이가 없네요. 제 아무것도 모르는 딸이 그런 유언을 남기고 사위라는 남자 때문에 제가 쫓기게 된 것을 말이죠. 그러다가 돈이 내게 있으니까 이제 와서 아부를 떨고 말하는 거죠. 하지만 제가 이젠 그런 오점 같은 사위를 따라가지는 않을 거예요. 이 정도면 참기가 끝났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대응하겠지만 변호사가 말해주길 그 돈을 그 사위에게 줄 방법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모든 것을 뒤로 해 거주지를 나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딸이 남긴 마지막 선물을 받게 됐죠. 그 돈을 허투루 쓰지 않기로 다짐했어요. 그 돈으로 조용한 곳에서 집을 짓고 갈 곳 없는 아이들을 돌보는 봉사를 시작했어요. 자격증도 따야 했고 많은 일을 준비해야 했지만 딸을 위해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했죠. 몇 년이 지난 지금 이곳에서 갈 곳 없는 아이들을 돌보며 다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어머니나 할머니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우리만이 아픔을 받아 상처를 입고 버림받은 아이들이 많습니다. 저는 얼마나 더 오래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 몸이 따라주는 한 그런 아이들에게 작은 울타리가 되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이들을 돌보며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남편과 딸이 기다리는 곳으로 마음 편안히 떠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다시 찾은 삶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이들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이지만 저는 이전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행복을 느꼈고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삶에 감사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